일본이나 영국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온 세상이 다 미쳐 있는 것 같았다. 나도 같이 미쳐야 하는지, 제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정말 깨어있는 자의 구매가 아니었을까. 도봉구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 글작가 김일옥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보지 않겠느냐는 의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시대를 갖다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 시대에 그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시절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한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정말 신세계였겠구나, 반짝이던 시대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이제 쓰게 되면서 그 시대에 대한 관심이, 그리고 생각도 완전히 이제 반대로 바뀌게 된 거예요. 또 이제 이 책 덕분에 이제 전국으로 이제 가끔씩 이제 강연을 가게 되었어요. 강연을 가게 되다 보니까 가게 된 그 도시 중에 화성을 가게 되었어요. 제가 가본 그 화성이라는 그 도시도 3.1 운동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났던 곳이었는데, 왜 거기는 그 다른 동네보다도 더 사람들이 격렬했냐면, 그만큼 또한 그 지역이 일본에 의해서 수탈이 더 심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분위기는 더 훈훈해졌고, 일본 순사는 너무 겁이 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 시위대였겠죠. 시위대에 향해서 총을 갖다 발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에 맞은 사람이 어렸을 때 분노하게 돼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게 되고, 그 돌에 맞아서 정말 그때 그 자료 화면을 보니까 돌무더기가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일수망조로 이렇게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일본이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딱 잡아서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서 한 마을을 갖다가 완전히 몰살을 시킨 사건이 있었어. 그게 바로 이제 제한미 학살 사건인데, 3.1 그 만세 운동을 하는 것을 갖다 너무 심하게 이렇게 때리고 사람들을 가두고 했다. 미안하다. 사과하고 싶다.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서 이제 거기 이제 교회 문을 닫고 이제 불을 질러서 온 마을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을 갖다가 또한 일본에서는 은폐를 갖다가 시키는데, 우연히도 그 마을을 지나가던 선교사에 의해 가지고 그 사건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그 선교사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이제 스코필드 박사님의 이야기예요. 어린 시절에 자기 집에 놀러 온 우리나라 조선인 유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유학생에 대한 그 인연을 가지고 있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다 잠시 하고, 또 자식의 삶을 살다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갔는데, 캐나다에서 이제 수의학을 전공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갑자기 조선에서부터 뜬금없이 편지가 날아오는 거예요. 조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지 않겠느냐 라는. 그래서 이 그 편지를 보고 어린 시절에 잠깐 그 인연을 생각해보고,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참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이게 건너왔던 것 같아요. 이 스코필드 박사님도 자기 인생의 어떠한 변화점은 제한미 사건을 목격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천리로 내려가는 길에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어서 갑자기 이 벼가 된 마을을 보고, 실제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후였거든요. 그때까지 그 마을에서 불타던 그 연기와 그리고 사람의 살과 뼈가 타는 냄새에 정말 이게 뭔가 이 마을에서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갖다가 기록으로 남기고, 왜 제한미를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실제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갖다 보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3.1 운동뿐만 아니라 이 제한미 사건을 갖다가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분이 실제 나중에는 당연히 일본에 의해서
쫓겨난 거죠. 결국 이분은 캐나다로 돌아가게 되는데 캐나다에서도 가서도 이 제한미 사건을 갖다가 잊지 않고 널리 알리고 해방부에서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우리나라로 오셔요.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해서 끝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돌아가시게 되고 이분은 정말 현충원의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그리고 독립유공자로서 지금 안장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분을 갖다가 많이 따랐고 또 우리 도봉구와는 이분의 제자 중에서는 도봉구의 김근태 또 보고 있으면 이분의 제자로서 되어 있는 사진도 보고 있으면은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의미가 있고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이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작은 인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정말 우리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나라에 큰 발자취를 갖다 남기게 되었는데 이런 분들을 갖다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글을 갖다가 쓰게 되었답니다. 나는 조선을 빼앗은 일본을 특별히 미워하진 않는다. 나의 조국이기도 한 영국도 캐나다를 식민지용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진정을 하고 있다. 일본이나 영국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온 세상이 다 미쳐 있는 것 같았다. 온 세상이 다 미쳐 있을 때, 나 혼자 깨어 있을 때 느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미쳐 있는 것 같고 제정신이 아니야. 왜 이런 일이 있지? 라고 했는데 이때 나도 같이 미쳐야 하는지 제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정말 깨어있는 자의 고뇌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게 어떠한 사건이 딱 터졌을 때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 사건 속에서는 정말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을 갖다가 해야 하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때 되돌아보고 참고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역사고 또한 그래서 나의 행동을 갖다가 결정짓는 선택의 순간이 바로 저는 이제 역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일들 이런 종류에 대한 책들도 많이 한번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